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IPOE라는 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스펙의 경우는 정보가 많이 없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제2의 스퀘어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IPOE라는 스펙 회사가 소파이라는 회사를 합병해서 우회적 상장을 하겠다는 기사가 어제 났고요. 그 기사가 나자마자 이렇게 53.86%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합병의 대상이자 상장의 대상인 소파이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 가입을 신청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여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순서대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파이는 무엇일까요? 소파이는 다른 종류의 금융회사입니다. Save, Spend, Earn, Borrow, 그리고 Invest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말이죠. 이러한 기능들은 전부 하나의 앱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100만 명의 소파이 멤버들을 도와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제각각이라는 것을 소파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이는 부채 상환하는 것부터 안전자산 확보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가계부를 관리해 줄 수도 있고요.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기존의 대출을 갚고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며, 대출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어 하나씩 갚아나갈 수 있게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집을 위한 대출금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투자를 어시스트 해주어 자산이 늘어나게끔 도와주고요. 보험을 들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하죠. 다른 기능들도 많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소파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처리가 빠르며, 소파이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계부라든지 교육적 정보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가 있고요. 사용하기가 쉬우며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간단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기능은 보이지가 않지만 스퀘어의 캐시 앱과 공통점이 많다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기능 또한 미래에는 추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핀테크 기업들과는 달리 소파이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왜 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인데요. 31%의 사람들은 유연성 및 편리성을 위해서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쓴다고 했고요. 또 몇몇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은 적은 수수료 그리고 어떤 계좌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쓴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소파이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앱에 전부 다 배치함으로써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회사는 소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랜딩, 테크놀로지 플랫폼,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입니다. 랜딩은 주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섹터이고요. 테크놀로지 플랫폼은 갈릴레오의 부분이 되겠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소파이가 2020년 4월 7일 날 갈릴레오라는 핀테크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페이먼트 플랫폼을 얻게 됩니다. 갈릴레오가 제공해주는 기능은 계좌세로부터 펀딩, 디포짓, 트랜스퍼, 체크 밸런스, 트랜잭션 노티피케이션 등이 있겠고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 2019년을 시작으로 2020년 3분기까지 다음과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5천만 개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 주었네요. 그리고 Financial Services는 말 그대로 투자, 릴레이, 머니, 크레딧 카드 등 금융에 관련된 섹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파이라는 기업이 어떠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기업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소파이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얼마나 낼 예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비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레비뉴는 2018년에는 241밀리언 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451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냈습니다. 2019년도의 매출액은 2018년도의 매출액에 비해서 자그마치 87%나 성장해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회사가 많은 고객들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아직 상장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이미 매출액이 많이 나고 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몇몇의 스펙추를 분석해보았을 때 많은 회사들이 매출액이 제로인 적이 많았는데, 적어도 이 소파이라는 회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회사가 보여주는 프로젝션에 의하면은 소파이는 매년 30% 이상의 매출액 성장률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에는
1.5조의 매출액, 그리고 2025년에는 3.6조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에비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타는 순수익에서 감가상각이라던가 세금과 같이 영업비용과 관계없는 부분을 다시 합산함으로써 기업의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을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2020년까지 66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볼 예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사업이 점점 규모의 경제를 얻어감에 따라서 적자의 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2021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여서 2022년부터 아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1년쯤에 에비타가 27밀리언 달러 정도라면은 아마 순수익 기준으로는 여전히 적자의 가능성이 크므로 본격적인 흑자 성장은 2022년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비즈니스 섹터들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랜딩 섹터에서는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5%와 함께 58%의 프로핏 마진을 예측하고 있고요. 이 테크놀로지 플랫폼에서는 55%의 연평균 성장률과 함께 62%의 프로핏 마진, 파이낸셜 서비스에서는 자그마치 15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감안해서 각 비즈니스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2020년의 매출액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매출액은 여기 랜딩 쪽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621밀리언 달러에서의 83%가 랜딩에서 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테크 플랫폼에서 17%,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에서는 2%로 아직 랜딩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포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25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5년에 예측되고 있는 매출액은 3.7빌리언 달러로 그 중에서 랜딩, 테크 플랫폼,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에서 매출액이 조금 더 균등한 비율로 자리 잡힐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파이는 랜딩 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테크 플랫폼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 쪽의 섹터에도 집중을 함으로써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소파이와 뱅크 차터에 관한 미래 전망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뱅크 차터가 무슨 뜻이냐면은 오피셜 다큐먼트입니다. 이 다큐먼트를 얻게 되면은 일반 기업이 은행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SEC 공식 홈페이지에서 적힌 이 문장을 보시면 말이죠. 소파이는 컨디셔널 어프루벌이라고 해서 뱅크 차트를 조건적 승인을 2020년 10월달에 받은 상태인데요. 만약 소파이가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금융을 조달받을 때 적은 비용이 들게 됨으로써 소파이의 성장성에 더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파이가 뱅크 차트를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 전망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뱅크 차트의 서류를 받지 못한다면 2025년에는 1.177조의 에비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만약 뱅크 차트의 서류를 받게 되어서 은행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면 엄청난 에비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는 1.177조에서 2,990억 원이 더해져서 총 1.476조의 에비타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역할까지 하게 됨으로써 B2C 랜딩과 B2C 파이낸셜 서비스 쪽에서 매우 큰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갈릴레오의 역할과 함께 B2B 테크 플랫폼 또한 성장을 하게 되어서 연평균 43%의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펙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021년 1월 7일날 나온 기사에 보시면요. 소파이가 8.65조의 밸류에이션으로 슈메스가 이끄는 IPO에 의해서 합병이 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소파이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합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확률에 대해서 점쳐보려면 합병을 하고자 하는 스펙 회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공적으로 합병을 해왔는지를 봐야 될 텐데요. 여태까지 슈마스가 이끌어온 스펙 합병의 내역을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오픈도어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금은 28.13달러를 갱신하고 있고요. 버진 갤럭틱 홀딩스의 합병 또한 2019년에 성공적으로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슈마스가 이끌고 있는 IPOD 그리고 IPOF 또한 10달러 이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뜻은 미리 투자자들이 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기도 전에 스펙 주식을 사놓은 것이고요. 슈마스의 능력에 대해 투자자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제2의 스퀘어가 될 수 있다는 소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기업은 랜딩, 테크놀로지 플랫폼,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의 서비스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시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뱅크 차트에 대해 조건 승낙만 받은 상태이지만 최종적 승낙을 받게 된다면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 낮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전통은행이 갖고 있는 시장 또한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스펙과는 달리 이미 매출액이 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추세로 간다면 금방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단 하나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합병 불발인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 IPO 1을 이끌고 있는 슈마스는 오픈도어 그리고 버진 갤럭시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장본인으로 합병에 불발될 수 있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스펙의 고유의 리스크와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적당한 비중을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주식에 대해 불리시라는 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